11월 18일 화요일 날 저녁, 갑자기 전 세계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기 시작한 사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인터넷 사이트들이 어디냐? SNS, X, 그리고 챗 GPT. 이 당시에 과제를 했던 많은 대학생들 멘붕이 오겠죠. 클로드, 대학생들 2차 멘붕 오겠죠. 롤, 과제 다 끝내고 롤 한 판 해야지 했던 대학생들 3차 멘붕 오겠죠. 맞춤법 검사기 뿐만이 아니라 스포티파이, 칸바, 우버 등등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먹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단 한 곳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자, 요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터넷 웹 서버에 들어갈 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이 중간에 쏙 끼는 거예요. 이런 걸 리버스 프록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버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들어갔다가 이 웹 서버로 접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빠를 텐데 이렇게 중간에 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거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디도스 방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웹서버를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다면 해커들 또한 이 웹서버를 다이렉트로 때려버릴 수가 있겠죠. 디도스 보안 장비들을 굳이 돈 주고 세팅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만 이용하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디도스 악성 트래픽들을 떨구는, 드랍시키는 기능들이 이 안에 있어. 디도스 공격을 해도 얘가 끄떡없이 막아줍니다. 두 번째, 와프라고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웹 애플리케이션의 방화벽인데요. 이 웹 서비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웹 해킹에서 사용되는 특정 문구들 있죠. 그런 공격들을 얘가 중간에서 탐지를 합니다. 너 지금 웹 해킹 공격하고 있네? 그럼 그 공격을 끊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 CDN이라는 기능도 합니다. 웹서버가 이 지구에 실제로는 한 곳에만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도 이용하고 미국에서도 이용하고 여러 곳에서 이용할 텐데, 이 어떤 곳에서는 이 웹서버가 거리가 멀 거예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자주 사용하고 혹은 용량이 큰 데이터들 얘가 저장을 해둡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서버들이 지구 곳곳에 막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 CDN,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를 중간에서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매크로나 봇들을 차단합니다. AI라든가 컴퓨터들이 알아서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막 서핑하면서 정보를 스크랩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이런 봇들 차단하고 싶어. 이 웹서버로 접속하는 패턴을 본 다음에 이 봇들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요. 언급한 것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웹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데? 어떤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20%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씁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한번 만약에 if 스토리를 한번 써볼게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먹통이 되면 야, 이거 끔찍하죠. 지금 전 세계 20%, 5분의 1이 쓰고 있는데 얘가 먹통이 되면 접속이 다 끊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저번 주 11월 18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냐? 장애 초기에는 디도스인가?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웹 서비스들이 안 됐던 특징들이 좀 특이하게, 솔직히 얘가 먹통이 되면 그냥 일괄적으로 안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기도 했고,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이게 디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또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얘도 먹통이 됐었는데 이 사이트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내부에 독립되어 있는 사이트래요. 누군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해서 디도스를 걸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대요.
실제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내부에서도 단톡방에서 제발 얘가 먹통이 된 건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다. 디도스 공격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이게 왜 이렇게 먹통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올려놨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응답을 내는 통계를 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보통 요 정도의 응답 건수가 되는데 에러 응답 건수가 11시 20분부터 갑자기 증가했죠. 이게 보면, 잘 보면 이상한 게 에러가 막 났다가 갑자기 에러가 안 났다가 이게 들쑥날쑥한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디도스라고 의심을 했던 거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와프도 있고 봇을 탐지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사람인지 봇인지 탐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있거든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거 가끔 보셨잖아요. I'm not a robot. 내가 로봇이겠냐고. 로봇이라고 생각해봐. 나 로봇인데.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로봇인데 들어올 뻔했네요. 하하하. 돌아가겠냐고. 로봇이 이걸 보고 당신이 사람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봇 탐지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느냐? 로봇인 패턴들이 있대요. 로봇들이 보통 접속하는 패턴들, 클릭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그것이 맞으면 로봇이라고, 그것이 아니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패턴이라고 했죠.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 로봇인 특징들. 이게 파일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번 빨리 들어옴, 2번 몰래 들어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로봇인 특징들이 있어. 이 특징을 봇 탐지하는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봇인지 사람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관리되어 있는 게 파일이에요. 이런 특징 구성 파일을 입력받습니다. 이런 파일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냐면 몇 분마다 업데이트 되게 만들었대요. 패턴을 잽싸게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려면 실시간으로 이 로봇의 패턴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파일은 실제로 이렇게 동작합니다. 몇 분마다 업데이트가 돼.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파일이 네트워크에 뿌려져. 그리고 또 대응을 하다가 몇 분 후에 또 새롭게 또 만들어. 그리고 또 이걸 네트워크에 뿌려. 자, 그런데 이 파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파일을 만드는 DB가 있는데 이 DB를 설정하다가 잘못 설정한 거야. 그래서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이게 중복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2배가 되겠죠. 파일이 2배로 커진 거예요. 그 2배 커진 게 이 봇 탐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간 뻗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이 봇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제한에 도달해서 시스템이 패닉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얘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야. 이게 DB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라 DB가 여러 개 있으면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100개가 있으면 자, 지금 한 개 업데이트해, 5분 뒤에 2개, 3개, 4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5분마다 정상적인 친구가 파일을 만들면 그때는 통신이 됐다가 5분 뒤에 또 다시 파일을 만드는데 그 맛이 가네야. 그러면은 다시 장애가 일어났다가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가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점점 파일을 만드는 애들 전체가 맛이 가기 때문에 얘가 그냥 싹 다 맛이 갔던 거죠. 5분마다 뽑기를 돌리고 있었던 거야. 잘 뽑으면 잘 되는 거고, 이게 운 나쁘게 잘못 뽑으면은 이렇게 장애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장애가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하니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응이 조금 더 늦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킹 공격은 아니었지만 장애 때문에 뻑가니까 인터넷에 있는 5분의 1이 멈췄죠. 와, 진짜 이게 지난달에 AWS 장애 때문에 대규모로 각종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게 저번 달이었거든요. 이게 한 곳에 의존하는 순간 이런 원포인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곳에 좋은 서비스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그쪽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의존하는 시스템 맛이 가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의존하는 게 문제다. AI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 늘 제 영상에서 AI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AI를 잘 활용한다라는 느낌보다 AI에 과의존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에 너무 의존했을 때의 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AI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에는 더 훌륭해져서 그런 문제까지들도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노멀팅님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벌써 AI에 대한 한계 이야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이미 거의 다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발달하려면 뭘 해야 돼?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또 학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학습이 많아지게 되면 모델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점점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어. 계속 점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인공지능 모델이 만약에 붕괴한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인공지능이 개발하면 돼. 개발 공부 필요 없어. 인공지능 다 만들면 돼. 나중에는 얘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모델 붕괴가 아니라 인터넷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전력난으로 전기가 없어서 인공지능이 못 돌아갈 수도 있고 그쵸? 통신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여러가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터넷 서비스, IT 서비스가 먹통이 된 사례들은 사실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요. 뭐 카톡이 먹통된다, AWS,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것처럼 IT 서비스가 먹통이 된 사례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쵸? 인공지능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사라지면 야 진짜 이거는 난감한데? 의존하는 거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활용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 정보보안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답변을 더 신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의존하는 게 맞을까? 혼돈의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을 쓸 때는 내가 과연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없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만약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살아남는 건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쵸? 의존하는 것과 활용하는 건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공지능 없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르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사람이 생각해내고 구현해내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AI를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챗 GPT를 더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업계에서 일을 원래 하셨던 분들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AI를 더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인공지능 중요한데 의존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는 없어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일을 하실 때는 써도 되는데 공부할 때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타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주제의 방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